안녕하세요. 변호사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해고하고 권고사직의 개념을 구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근로관계 종류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에 보면 근로자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통한 종류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사용자가 됐든 근로자가 됐든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오른쪽에 보면 당연히 종료되는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 종료되는 경우, 당연 종료되는 경우는 간단하니까 먼저 보면 첫 번째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계약기간의 만료, 별도의 의사표시 없는 거고요. 당사자의 소멸, 이건 회사가 폐업을 했거나 근로자가 사망했거나, 그 다음에 정년이 도래. 이 세 가지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케이스고요. 근로관계가. 왼쪽에 이제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경우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놨는데, 해고, 1번 해고라고 보면 이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게 해고예요. 근로자의 의사랑 상관없이 저희가 징계해고, 정리해고, 통상해고 세 가지로 다시 세부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해고는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의사표시를 하는 거고요. 2번에 합의퇴직,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는 형태,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회사한테 재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이제 승낙을 받고 하는 합의퇴직. 3번 임의퇴직, 이거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용자가 수락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임의퇴직도 의사표시에 따라서 퇴직이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해고는 회사 일방적인 의사표시, 합의퇴직과 임의퇴직은 근로자의 의사표시. 근데 다만 합의퇴직은 이를 회사가 승낙하는 거, 임의퇴직은 회사의 승낙이 없는 거,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권고사직은 그럼 뭐냐, 이 개념에서. 권고사직은 결국은 합의퇴직입니다. 합의퇴직. 이게 합의퇴직에 해당이 되는 건데, 저희가 일반적인 합의퇴직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는 게 합의퇴직이잖아요. 근데 권고사직은 순서만 바뀌는 거예요. 회사가 먼저 제안을 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되는 게 권고사직입니다. 결국 합의퇴직이라는 법적 성질은 같은데 일반적인 순서만 바뀐 게 권고사직입니다. 권고사직 결론은 합의퇴직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권고사직과 징계해고를 좀 더 구분을 해볼게요. 권고사직의 정의는 사용자가 권유합니다. 해고, 나가가 아니라 나가는 게 어떻겠니? 우리 회사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권유하는 거예요. 권고. 근데 이거를 근로자가 받아들여서 결국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근로자가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의퇴직입니다. 결론적으로. 권고사직은 법률적 구분은 없어요. 실업급여에서 구분이 되는 게 있는 거지. 결국은 합의퇴직의 일환이다. 그리고 징계해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근로자의 아주 중대한 귀책 사유를 이유로 해서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가 징계해고고요. 그럼 권고사직과 징계해고를 한번 구분해 보면, 먼저 권고사직은 사유 측면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어떠한 사유일지라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권고사직은 법적 행위가 아니에요. 서로 합의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다만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이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분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권고사직을 하는 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권고사직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징계해고는 사유 측면에서 어떠냐? 당연히 근로자의 엄청난 귀책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구분이 되고요.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어떠냐? 절차. 권고사직은 당연히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따라서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것도 권고사직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징계해고는 취업규칙의 징계 절차를 따라야 되고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절차를 따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해고 예고나 해고 예고 수당이 지급이 돼야 된다라는 절차가 다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일반적인 권고사직을 하는, 또 권고사직이 안 됐을 때 징계해고를 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건 예시일 뿐입니다. 일반적인.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근로자한테 귀책 사유가 존재를 할 때, 어떤 일을 잘 못한다거나 회사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아서 소문을 내고 다닌다거나, 일단 회사 입장에서 좀 귀책 사유가 있어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로자를 내보내고 싶어요. 이럴 때 해고 사유가 불명확하다. 이건 법적으로 해고 사유가 좀 불명확하다. 해고 사유는 굉장히 중대한 기책 사유여야 되거든요. 이럴 때 회사가 근로자한테 사직을 먼저 제안합니다. 사직을 제안하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근로자가 오케이 하고 사직서 제출을 하면 그냥 그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거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권고사직, 법률적으로는 합의해지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회사가 사직을 제안했는데 사직서 제출을 안 해요. 근로자가 전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회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징계해고를 강행한다.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그냥 징계해고를 하겠다. 그래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건 부당해고 리스크가 상당히 있겠죠.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징계해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냥 계속 근로하는 겁니다. 계속 근로. 제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내용인데 권고사직을 해서 근로자가 받아들이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거고 근로관계가 안 받아들여지면 근로자가 안 받아들이면 계속 근로하는 겁니다. 다만 회사가 징계해고를 강행할 수 있는 거예요. 부당해고 리스크를 떠안고라도. 이게 일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해고 사유가 명백하다. 해고 사유가 명백하고 회사가 권고사직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징계해고에서 근로관계는 종료가 되는 거죠. 물론 법적 분쟁은 발생할 수 있지만 명백하다라면 회사가 법적 분쟁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겠죠. 이게 일반적인 권고사직과 징계해고의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다 드렸고 끝으로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사유가 징계해고에 준하는 중대한 근로자의 규칙 사유라고 판명되어지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권고사직과 징계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